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감지기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우선 열감지기입니다. 열감지기 종류 여러분이 암기하라 그랬죠? 우선 차동식 분팩입니다. 그래서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이다.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차동식이 딱 들어가면은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강범위한 말로만 바로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범위한 열효과의 누적위에서 작동한다. 여기 중요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차동식이란 말은 온도 상승 이상이라는 말을 하고 강범위한 열효과다 하는 요 말 두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종류는 공기관식이 있고 열전대식이 있고 열반도체식이 있다 하는 이런 종류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공기관식은 뭐냐? 천장면에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천정하고 천장은 다른 말입니다. 천장은 이런 것으로 그 천장을 의미하는 거고 보통 우리 이야기한 천장이고 천정은 최고 높은 점 그걸 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우선 천장면에 장치된 공기관이 하재시의 하기에 의해서 가열되면은 공기관 내에 공기가 팽창하겠죠. 그죠? 그러면 검출부 내부 안에 있는 다이아프램, 자, 다이아프램이 중요하겠죠. 다이아프램이 팽창하여 바로 접점이 서로 접촉하여 수신기의 하재신을 발한다. 여기 바로 공기관식입니다. 이런 정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공기관식의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인데 여기 바로 뭡니까? 공기관입니다. 까맣게 되는 게 바로 공기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출부가 있고요. 여기 바로 다이아프램이라 합니다. 다이아프램.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 접점이거든요. 여기 니크 구멍입니다. 니크 구멍. 여기로 이제 공기를 좀 누설도 시켜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프램이 공기관이 이제 팽창해가지고 팽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뭡니까? 서로 달라붙게 되겠죠. 다이아프램이 팽창하니까 딱 또 붙겠죠. 그죠? 요런 게 바로 뭡니까?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열전대식입니다. 천장면에 설치된 열전대의 부분이 하재에 의해서 급격하게 가열되면 열 기전력이 발생하여 검출부에 전류가 흘러 접점을 붙게 함으로써 수신기에 하재신호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열 기전력이 발생한다 하는 말. 이 말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자, 여기서 좀 삐딱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열전대식 감지기인데요. 바로 이런 모양이 바로 열전대입니다. 그 열전대의 표시를 잡았어요. 열전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 방향을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막 해가 섞어 놓고 틀린 거를 다시 정정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 하는 거. 그거 구분해 가시고 바로 여기가 뭡니까? 바로 접점이라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이번엔 열반도체식인데요. 하재 시에 급격히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열반도체 소자에 발생하는 큰 온도 차에 의해서 열기전력을 발생시켜 검출부를 작동시켜 수신기 신호를 보내는 거. 여기 바로 열반도체식이다 하는 거. 이걸 구분해 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열반도체식의 이제 구조가 되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우선 열반도체식의 구조를 보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동니켈선이고요. 열반도 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죠. 여기 말 수열판이 됩니다. 수열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검출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접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열반도체식이다 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또 종류가 또 의미가 있죠.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 이상이다. 일정한 온도 상승률을 말을 들어가면은 차동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국소적이다 하는 말은 뭡니까? 스포트를 의미합니다. 국소적. 영어로 SPOT, 스포츠 국소적. 자, 그래서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국소적인 열효과에 작동하는 것을 바로 차동식 스포팅이라 한다. 그러니까 차동식 분포형과 차이점 알겠죠? 차동식이란 말은 온도 상승률 이상은 다 같은 말인데 스포트는 국소적, 그 다음에 분포는 광범위한 그런 말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인데 이런 모양을 여러분이 건물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모양이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다 하는 거. 그래서 감지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니크 구멍이 있고요. 니크 구멍은 이제 열을 좀 이렇게 빼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니크라고 그래요. 누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누설 홀. 그리고 여기 다이아프램입니다. 바로 감열실이고요. 바로 이런 원리가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라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인데요.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단장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여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수신기하고 종단장 요거 연결 어떻게 하는가, 이 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배선 연결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단장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잘 보세요. 지구는 플러스 생각하면 되고 공통은 마이너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구를 쭉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자 단자에 연결되죠. 이렇게 다 연결됐죠. 이렇게. 그러면 종단장을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어디 갑니까? 공통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종단장을 거쳐서 마이너스 왔다 이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원리니까 이런 그림도 그리는 것도 좀 배워놔야 됩니다. 이번엔 차동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인데 열 기전력을 이용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감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도체 열전대인데 여기는 뭡니까? 온접점이 있고 요거는 냉접점이 있어요. 뭐 이런 원리인데 이런 걸 이해한다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요, 이런 것들 보상이니까 뭡니까? 차동성을 가지면서 고온도에서는 반드시 동작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보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동성을 가지면서 고온도에서는 반드시 동작하는 이런 거를 바로 보상식이라고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도 보시면 니크 공이 있고 다이아프램, 접점, 그 다음에 이제 고팽창 금속판, 그 다음에 또 저팽창 금속판도 있죠. 뭐 그 다음에 단자가 이렇게 있죠. 이런 원리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인데요. 이런 것으로 감지선입니다. 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부분적인 장소에, 자, 중요하죠? 주위 온도가, 여기 중요 키포인트가 주위 온도입니다. 일정한 온도 이상입니다. 일정한 온도 이상. 여기 키포인트죠?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 이상이지만은 요거는 일정한 온도 이상입니다. 그것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겉모양이 일반 전선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게 바로 감지선형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한 부분적인 장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겉모양이 일반 전선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다 하는 거. 그 그림 보시면 바로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피아노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용 전력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녹아요. 나중에 녹으면은 벗겠죠.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용 전력물 바로 전선이 있죠. 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용 전류물이 이거 불나면 녹으니까, 녹아보니까 달라붙죠. 그죠? 뭐 그런 원리다 하는 거. 그거 뭐 아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차동 정원식 스포팅 감지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감지기는 다 공부할 거예요. 감지기 대해서는 다 공부할 겁니다. 이제 좀 삐딱해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삐딱하더라도 이해 좀 하세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정원식 스포팅 감지기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모양. 그래서 한정된 장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한 온도 이상. 요 말 들어가면 정원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스포트에는 뭡니까? 바로 한 부분적인 고라 그러죠. 그래서 한정된 장소죠. 그죠?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관이 이번에는 뭡니까?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감비선형이고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는 스포팅이다. 이거만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요런 이제 그림을 많이 여러분이 건물에서 많이 봤을 거고요. 여기 이제 작동 표시 장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감지 센서입니다. 그리고 감열실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메탈의 할곡을 이용한 감지기. 자, 바이메탈의 할곡이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서로 뭡니까? 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이메탈 할곡을 이용한 거,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이메탈의 이제 반전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이메탈의 원판이 반전하여 접점을 닿게 하는 거. 그런 걸 이해하고요.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메탈.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팽창 개수차를 이용한 것.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팽창 개수차가 뭡니까? 큰 금속의 외통과 그 다음에 이제 팽창 개수가 작은 내부 금속판을 뭡니까? 서로 짝지어 가지고 그 선 팽창의 차이에 의해서 접점을 닿게 하는 거. 그리고 뭐 고팽창 개수 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저팽창 금속이 있죠. 그게 차이에서 뭡니까? 접점을 딱 닿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액체 또는 기체 팽창을 이용한 거. 여기 수열체가 있고요. 반전판,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기 감지기는 이제 이온화식과 강진식이 있는데, 이온화식은 뭡니까? 금지 부위에 연기가 들어가면은 이온 전류하는 말, 이 말이 중요하겠죠. 이온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하여 하재를 감지하는 방식, 그런 것을 바로 이온화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온화식 감지기의 이제 구조 및 작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내부 이온실이 있고 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이 이제 빛을 딱 비추고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 이온실이 이렇게 있죠. 연기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 이온선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 연기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스위치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요. 요런 감지기, 연기 감지기 구조인데요.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내부 이온실, 외부 이온실인데요. 자, 1번 그림 있죠. 1번 그림. 1번 그림은 정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상 없죠. 그러니까 1번 그림이에요. 1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V1 있죠. V1. 여기 V1. 그 다음에 전류는 또 아이온이 되겠죠. 아이온. 그러니까 일반 상태에서는 아무 이상 없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 나면 연기가 들어갔죠. 연기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전압이 이렇게 델타만큼 차이가 납니다. V1에서 정상 여기 V1인데 V2만큼 이렇게 뭡니까? 전압이 증가하게 돼요. 전압이 증가하니까
전류는 왜 됩니까?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떨어져 보죠, 그죠? 떨어져 보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의 점선 모양의 그림이 되겠죠, 그죠? 이런 원리가 바로 뭡니까? 이온화식 연기 감지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전식은 뭐냐면은 금집의 연기가 들어가면은 강전 소자에 비추는 강양의 변화를 이용하여 하재를 감지하는 거. 여기 중요한 거는 강양이죠. 그래서 금집의 연기가 들어가면은 강전 소자에 비추는 강양의 변화를 이용하여 하재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강전 소자가 있죠. 강원이 쫙 빛을 비추고 있는데 연기가 들어가는 거 왜 됩니까? 연기가 들어가면 산란되죠. 산란되니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겠죠. 강원 감지하는 그것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강원의 세기가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보면은 연기 농도와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강원 소자의 저항치가 이렇게 이제 차이 난다 하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포인트를 좀 보시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5 이하이다. 요거 시험에 엄청 나오니까 그냥 55 이하를 암겨놨어요. 그냥 55 이하를 아예 암겨놨어요. 그래서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기감지기 설치 개수는 연기감지기 1, 2종은 복도, 통로는 30m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 연기감지기 1종과 2종은 복도, 통로는 30m 한 개씩, 30m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그 다음에 연기감지기 3종은 복도, 통로는 20m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요 구분해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종, 2종은 30m마다 한 개 설치하고 3종은 20m마다 설치한다 하는 거. 그거 암기해놔야 됩니다. 보통 연기감지기 1, 2종은 계단 경사로는 15m마다 한 개 설치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종은 계단 경사로는 10m마다 한 개 설치한다. 요걸 여러분 암기해놔야 됩니다. 암기해야만이 여러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지기 설치 기준 보시면은 감지기는 이거는 차동식 분평 제외했는데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 앞에 근처에 놓으면 왜 됩니까? 공기 다 빠져나가 보니까 뭐 불나도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뭡니까?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 숫자를 암기해야 됩니다.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면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하는 거. 옥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상식 서포트입니다. 보상식 서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온도보다 최고 온도보다 20도 높은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거. 20도 높은 숫자요. 암기해야 됩니다. 20도 높은 이상, 20도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 연기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보가 뭔지 알죠, 여러분이? 건물에 보면 이렇게 딱 티 놓은 거 있죠. 그런 게 보락합니다. 그래서 연기 감지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하는 거.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서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5도 이상. 그러면 차동식 서포트형 감지기에서 니크공이 누설홀이라고 그랬죠. 니크공의 역할은 평상시에 난방할 때 완만한 온도 상승 시에 열의 조절 구멍으로
감지기 오동절 방지한다. 요 역할도 중요합니다. 요 시험 잘 놉니다. 니크 공의 역할이 뭐냐? 바로 감지기 오동절 방지한다. 왜냐하면 난방할 때 여러분 이거 온도 올라갈 때 그때 찍찍 울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감지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평상시에 난방할 때 완만한 온도 상승 시에 열의 조절 구멍이다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감지기 회로의 종단 제한 설치 기준인데요. 전용암 안에 설치 시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 숫자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을 설치한다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러면 공기관식 자동식 분표형 감지기 보면은 각변의 수평 거리는 1.5m 이하 된다. 이거 맞고요. 공기관의 상호 길이는 6m. 그러면 내하 고지는 9m 이하 된다. 이게 굉장히 시험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붕괴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하죠. 또한 공기관의 굴곡 반경 뭔지 알죠? 휘어지는 거. 굴곡 반경은 5mm 이상 되도록 한다 하는 거. 접속 방법은 슬리브 이한 납땜한다 하는 거. 슬리브란 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다.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다 여기 있는 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동식 분표형 감지기에 공기관 시험 용구란 마노미터가 있는데 마노미터 역할이 뭐냐? 공기관의 누설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 펌프는 뭐냐? 공기관에 공기를 주입하는 거고요. 초시계는 공기관의 유통시간을 측정하는 거. 이런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지기에 전련된 단자 간의 전련저항 및 단자와 외암 간의 전련저항 시험에서 사용기기는 500V 전련저항계인 메가 사용한다 하는 거. 메가를 암기하셔야 돼요. 판정기준은 50MΩ 이상이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비하재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보시면은 이런 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표시회로의 전련 불량, 수신기의 기능 불량, 감지기의 기능 불량,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감지기 동작 이런 거에 의해서 뭡니까?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딴 거를 또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감지기에 이제 설치 면제 장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우선 감지기 설치 면제 장소는 천정 반자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자, 20m 있는 데는 설치 면제합니다. 헛간 외부와 기루 유통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해서 하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 불가능한 장소. 이런 데 하면 안 되겠죠. 부식성 가스가 최루한 장소. 이런 데 하면 안 되겠죠. 목욕실, 변소, 기타 유사한 장소 하면 안 되겠죠. 파이프 덕트, 기타 유사한 것으로 2계층 이하로 완전 구역되었거나 수평 담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장소 이런 데 설치 안 합니다.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채로한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많이 발생한 장소, 실내 용적이 20세제곱 이하인 장소,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이런 데는 이제 면제 장소입니다. 그러면 감지기 적용 장소를 보시면은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발전기실, 탕비실 이런 데 하고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사무실, 주방, 주차장 이런 데 설치하고요. 연기 감지기는 계단, 경사로, 복도, 통로, 엘리베이터, 건상기실, 린넨 슈터, 파이프 닥터, 전산실, 통신기기실 이런 데 설치한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